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하루가 아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한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손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하루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조선 후기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 마을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리가 났는데 오늘 아침 손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연장을 가져왔습니다. 톱, 대패, 망치. 천천히 정성스럽게 문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가 문제구나. 경첩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쐐기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오래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쐐기를 만들어 경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닫아보았습니다. 삐걱. 여전히 조금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다시 살폈습니다. 아, 이쪽도. 반대편 경첩도 조금 헐거웠습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끼우고, 확인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구나.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장을 정리했습니다.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은 뭘 할까? 눈에 들어온 것은 항아리였습니다.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는데 며칠 전 금이 갔습니다. 크지 않은 금이었지만 그대로 두면 더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살폈습니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는 아까웠습니다. 좋은 항아리였으니까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찹쌀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천 조각도 가져왔습니다. 항아리의 금 간 부분에 찹쌀풀을 바르고 천을 붙였습니다. 꼼꼼하게 빈틈없이. 이틀쯤 말리면 되겠구나. 항아리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안악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벌써 일하고 계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라기보다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요. 안악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쓰다만 농기구가 보였습니다. 홈이었습니다. 날이 무뎌져서 갈아야 했습니다. 그는 숫돌을 가져와 호미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샥, 샥. 규칙적인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호미를 갈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할까? 마을 다리도 좀 봐야 하는데. 김서방네 의자도 다리가 부러졌다던데.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되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인사를 나누고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도 홈이 가는 일을 마쳤습니다. 날이 예리해졌습니다. 이제 잘 들겠구나. 그는 호미를 제자리에 두고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침이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아침.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쉴 줄을 모르네. 하지만 그는 쉬고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이 그에게는 휴식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무언가를 만지고 고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알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고칠 것이 있는지 보려고요. 그는 작은 자루를 하나 들었습니다. 연장과 천 조각, 끈 몇 개를 넣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내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걷다가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바가지였습니다. 금이 가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쓸만한데 금은 작았습니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바가지를 자루에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닳아서 버린 것 같았지만 짝이 있다면 고쳐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워 자루에 넣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나무 조각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수리하고 남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이 나무도 쓸 데가 있을 텐데 크기를 재보고 모양을 살폈습니다. 의자 다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나무 조각도 자루에 넣었습니다. 자루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마을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니? 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든 나무 장난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모양 장난감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말이 부러졌어요. 그는 장난감을 받아들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그는 자루에서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작은 칼로 부러진 다리와 비슷한 크기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는 말 장난감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쓸모없는 건 없어. 다만 아직 손이 안 간 거지.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다가 그는 김서방의 집에 들렀습니다. 김서방 계십니까? 오, 왔습니까? 들어오시지요. 김서방은 그를 반겼습니다.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제 앉다가 와르르 하고. 김서방은 부러진 의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무 다리 하나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버려야 하나 했습니다. 아직 버릴 건 아닙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는 자루에서 아까 주운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크기를 재보니 딱 맞았습니다. 이게 마치 이 의자를 위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는 연장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깎았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길이로. 그리고 끼워 넣었습니다. 못을 받고 확인했습니다. 앉아 보십시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는 튼튼했습니다. 오, 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서 쓰시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한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김서방은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자루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고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마을 정자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쉬는 곳이었는데 벤치 하나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벤치를 살폈습니다. 여기도 손을 봐야겠구나. 나사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이고 보강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벤치는 튼튼해졌습니다. 마침 한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또 고치고 있구먼. 예, 이 벤치가 좀 삐걱거려서요. 자네는 참 쉴 줄을 모르네. 그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게는 쉬는 겁니다. 쉬는 게 일이라니 참 특이한 사람이야. 어르신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연장을 정리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점심이었습니다. 쉬면서 그는 오늘 고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문, 항아리, 호미, 바가지, 장난감, 의자, 벤치.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이 다시 쓸모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주운 집신이었습니다. 짝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을 돌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집신 한 짝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새 집을 돌아다닌 끝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아, 그게 제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길가에 있더라고요. 이것 좀 고쳐드릴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는 집신을 고쳤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강하고 끈을 새로 달았습니다. 이제 신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버려야 하나 했는데 아직 충분히 신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루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치고 제자리에 돌려주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요. 당신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버리는 것들을 고치시니. 그는 웃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손이 안 간 겁니다. 손이 안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손을 대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요. 물건도 사람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는 아내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그에게 내일은 항상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고칠 수 있는 날이니까요. 며칠 후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는 마을 정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며칠 전 장난감을 고쳐준 그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왔구나. 말 장난감은 잘 가지고 노나? 네, 이제 안 부러져요. 아이는 웃으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늘 뭘 만들고 계세요? 그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하구나. 네. 어른들은 쉬실 때 그냥 앉아 계시는데 아저씨는 늘 손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아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단다. 어떠셨는데요? 게으름뱅이였지. 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저씨가 25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야.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농사도 대충, 집안일도 대충.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지. 왜요? 귀찮았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았어. 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 하루하루가 무료했지.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한 게 없었어. 그럼 뭘 하셨어요? 그냥 앉아 있었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게 더 힘들더라. 왜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할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 슬프셨겠어요. 응, 슬펐어. 그리고 나 자신이 싫었지. 그때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십시오. 어르신이 옆에 앉자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를 바꿔놓았어. 누구요? 우리 마을에 목수 할아버지가 계셨거든. 늘 무언가를 만드신 분이었지. 그는 그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겠나?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요? 처음에는 귀찮았어. 하지만 할 일도 없었고 그냥 갔지. 뭘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의자를 만들고 계셨어. 나무를 자르고 깎고 맞추고 계셨지. 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이 나무를 잡고 있어 보렴.
그래서 잡고 있었지. 그 다음은요? 할아버지는 톱으로 나무를 자르셨어. 내가 잡고 있으니까 편하셨나 봐. 그렇게 한참을 도와드렸어. 아이와 어르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니까 의자가 완성되어 있었어. 그냥 나무 조각이었던 것이 의자가 된 거야. 신기했겠어요? 응, 정말 신기했어.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수고했네. 덕분에 쉽게 만들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어떤 기분이요? 뭐랄까, 처음으로 내가 쓸모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난 잠이 안 왔어. 계속 생각했지. 내가 도와서 의자가 만들어졌구나. 내 손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계속 도와드렸어요? 응.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 오늘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보렴.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웠어. 나무를 자르는 법, 깎는 법, 맞추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배웠지. 어려웠어요? 응, 어려웠어. 처음에는 손도 다치고 실수도 많이 했어. 하지만 그는 자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졌어. 마음이요? 그래. 아까 말했지.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손을 움직이면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손이 바쁘면 마음이 쓸데없어지지 않지. 그는 어르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손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게으르지 않으세요? 아니야. 아직도 게으르고 싶을 때가 있어. 정말요? 응.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 손이라도 움직이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내 방을 정리한다든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든지. 그것도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해볼게요. 아이가 뛰어가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줬군. 과분한 말씀입니다. 자네는 그 목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이어가고 있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안 계신 지 오래되었지만 늘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손을 움직이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자네를 보시면 기뻐하실 것일세.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다 보면 무언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게으르던 청년이 어떻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
부지런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찾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손을 움직이는 기쁨을 가르쳐 주셔서. 그의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나무 조각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안악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을 개울에 놓인 작은 나무 다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다리가 덜컹거렸습니다. 건널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튼튼했습니다. 그가 며칠 전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악은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참 든든하네. 그분 덕분이야. 다리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벤치도 그가 고친 것이었습니다. 등받이를 보강하고 다리를 튼튼히 했습니다. 노인은 편안히 앉아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새 두레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두레박이 부러졌을 때 그가 새로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두레박 참 잘 만들었어. 그분이 만드신 거래. 손재주가 정말 좋으셔. 마을 학당 앞에는 작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부탁했고 그는 기꺼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의자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이 의자 편해. 응, 딱 우리 크기야. 그렇게 마을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그는 정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숟가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 셋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이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왔구나. 무슨 일이니? 아이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과 끈, 작은 연장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만들고 싶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만들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저씨처럼 뭔가 만들고 싶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해볼까? 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칼을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잡고 천천히 깎는 거야.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 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렸고 나무가 잘 깎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처음에는 못하셨어요? 물론이지. 나도 처음에는 손을 많이 다쳤어. 정말요? 응.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깎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이들의 손에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저도요. 그는 아이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정말요? 그럼 계속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뿌듯한 얼굴로 자기가 만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옛날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목수 할아버지에게 배웠을 때의 자신을. 이 아이들도 손을 움직이는 기쁨을 알게 되는구나. 그날 이후 아이들은 자주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나무 젓가락을 만들려고. 저희도 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이들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만들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각자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당 선생님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산만했는데 요즘은 집중을 잘합니다. 그래요? 혹시 그쪽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르친 건 없습니다. 그냥 같이 만들 뿐입니다. 그게 아이들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거 버리기 전에 한번 고쳐볼까? 그래, 그분께 여쭤보자. 그리고 직접 고치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안 되면 도움을 청하면 되지. 마을 사람들의 손이 조금씩 부지런해졌습니다. 그의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움직이는 기쁨을 알게 되었구나.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망치질 소리, 쓱쓱 대패질 소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이 달라졌어. 전에는 조용하던 저녁이 이제는 손 움직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을이 달라졌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수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을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만들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 해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손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날씨도 춥고. 괜찮습니다.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그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추위가 뼈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몸져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르신이 편찮으시대. 가서 뵈어야겠어.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서방 장터 안학 학당 선생님,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된 그 아이들. 모두가 그를 걱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늙으니 이런 날도 있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네. 다들 찾아와 줘서 고맙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돌아가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정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네. 아닙니다, 어르신. 아니네. 사실이야.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네. 사람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네. 이제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희가요? 그래.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네. 손을 움직이는 기쁨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네. 말씀하십시오.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한번 손부터 써보게. 손부터요? 그래. 버리거나 포기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은 고칠 수 있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쓸모없는 것은 없네. 다만 아직 손이 안 간 것뿐이야.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오, 잘 만들었구나. 그는 여전히 아이들의 작품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배웅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 장례를 치르며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한번 손부터 써보라고 하셨지. 맞아. 그 말씀 잊지 말자. 그 후로도 마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손부터 써보자.
그것은 단순히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시도해보는 것. 버리기 전에 가치를 찾아보는 것. 급하게 새 것을 구하기보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참 특이하군요. 무엇이요?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고쳐 쓰시더라고요. 마을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무엇을요? 손을 움직이는 기쁨과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르침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마을 정자에는 작은 표지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없다. 다만 아직 손이 안 갔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그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손을 움직이던 그 사람을, 말없이 묵묵히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던 그 사람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왜요, 아빠? 아직 손이 안 갔을 뿐이야. 고치면 다시 쓸 수 있어. 어떻게 고쳐요? 아빠가 가르쳐 줄게. 옛날에 한 어르신께 배운 거야. 그렇게 그의 가르침은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아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급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가치를 찾는 태도. 그가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의자, 다리, 항아리, 장난감. 그것들은 언젠가 다 낡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태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손부터 써보자.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마을 정자 옆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심은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제법 컸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오늘도 누군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그 사람은 큰 뜻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포기하기 전에 한 번 손을 써보면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 손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것을 고치고 만들고 아끼는 것. 그것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